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년 남자, 한국에서 그 중년 남자의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불안은 보통 공포와 구분하는데 좀 잠재적이고 이제 미래에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것이 불안이라면 그것이 이제 딱 현재화되었을 때 혹은 명백한 징후로 드러났을 때 그걸 이제 공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는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공포는 좀 더 생리적인 반응이고 불안은 좀 더 심리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사실은 이제 현실에서 매우 이제 불안과 불편함을 느낄 때에 흔히들 말하는 이제 군대에 입대하는 꿈을 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이제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통제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 주는 이제 강력한 불안의 어떤 그 생리적인 그 값이 있을 텐데, 그 이제 자기 삶에서 이제 그 겪는 스트레스가 그 임계치를 넘어가면은 아마 군대 가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남자들이, 그 중년 남자들이 이제 가지는 가장 큰 이제 그 뭐 근심, 불안의 요소는 아무래도 이제 실직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실직, 그 다음에 소득 절벽,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혹은 여러 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엄청난 불안을 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의 실마리가 주로 건강 문제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염려증 같은 게 있죠. 내 몸은 하나뿐인데 여러 가지 역할도 해야 되고 뭐 결국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이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항상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치밀하게 관리하거나 건강검진을 뭐 선제적으로 하거나, 오히려 이제 그런 자기 생활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병이 있을까봐 겁이 나서 건강검진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제 또 이제 한 가지는 그 바로 연결된 건데, 그러면 내가 경제 활동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제 그게 한국의 중년 남자는 부모와 자식 이 두 가지 어떤 서포트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기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재정적 계획 같은 거를 수립할 만한 여유는 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 계획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제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과 경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서로 이제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불안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하고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처음에 혈압이 높은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재보니까 혈압도 이미 높아져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좀 초조하고, 가끔은 이제 호흡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고, 뭐 이제 요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갔는가 하면, 숨을 못 쉬겠더라.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황증이 이제,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래서 큰 병이 난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들어가니까 뭐 또 괜찮더라. 무슨 치료를 안 해도.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공황증이겠죠. 그래서, 공황증 문제에서 불안이 병이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 조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피난처, 그죠? 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뭐 병원이고 의사죠. 예, 그런 쪽에 언제든지 이제 내가 그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자체가 강력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국은 자기가 공황장애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뭐 보니까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오십견도 뭐 어깨도 아프고, 그 다음에 전신 통증이 오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만성염증하고 상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잠도 이제 잠의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총체적으로 이제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좀 나아졌다가 또
좀 더 안 좋아졌다가 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삶의 질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공황장애는 언제 이게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예기 불안이라 그러는데 그 불안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삶의 반경이 축소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조금씩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공황장애에 대한 공부도 하고 뭐 이제 지식도 좀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공황장애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겪다 보니까 이제 하나는 안 거예요. 죽지는 않는구나. 그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 말씀이 공황장애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은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 확인하고 그다음에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그렇죠. 모를 때 더 무섭고 좀 알고 나면 겪고 나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뭐 내가 죽는 건 아니야.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공황장애 자체를 좀 더 객관화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 행복 지수가 뭐 오히려 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산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과 함께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이제 그 뭐랄까 불안을 극복하는 두 번째 이제 도움되는 요소가 뭐냐면 수용입니다. 수용. 그러니까 공황장애 왔다. 그럼 이게 큰일 났다. 내 인생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패닉이 더 큰 패닉을 부르는데 안 죽네. 한 30분만 버티면 되네.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공황장애가 내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 그것 자체가 마음의 편안함을 좀 더 크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메커니즘은 있는데 일단 내가 이제 그런 뭐 공황증이 있다고 인정하고 두 번째는 그 대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공황증이 네 마음대로 이렇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규칙을 좀 정하고 공황증과 규칙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내 생활 속에 들어온 공황증이라고 하는 이것과 내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규칙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동행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병이 있지만 또는 뭐 완쾌는 안 됐지만 그게 내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지는 않는 쪽으로 매니지할 수 있다. 그래서 solve 해결은 안 되지만 매니지 관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점점 두려움도 좀 줄어들고 약이나 이런 데 의존하는 것도 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 이제 불안을 극복하는 그 요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하고 가족 같은 경우겠죠. 그런 분들이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주면 훨씬 나아지죠. 이게 불안증하고 외로움하고는 되게 짝이 되어서 함께 다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분은 집사람과 함께 그 등산을 다닌다고 했는데 그건 되게 좋은 관계적으로 매우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고 또 좋은 사람과 그러니까 친한 사람과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매우 이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것, 그 다음에 인정할 것, 세 번째는 좋은 행동, 좋은 사람. 이게 이제 공황증 전문적인 처방 말고 우리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황증은 또는 뭐 불안이 자기를 흔들 때는 어쨌든 큐어는 뭐 병원에서 하는 거고 그 케어, 돌봄 혹은 힐링 이런 걸 하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가 안정하는 거죠. calm 침착한 거죠. 그러니까 공황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내가 죽지 않는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는 않는다.
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굿워크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운동이죠. 몸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등산, 수영, 호흡 등등등등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신경생리학적으로 보면 투비트 액션이라 그래가지고 1, 2, 1, 2 막 끔을 짹짹 씹고 걸음을 왔다 갔다 하고 연필을 돌리고 이 전부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신경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캄다운 되는 안정이 되는 요게 이제 투비트 액션이 되게 좋다. 그러면 이제 등산이나 뭐 달리기나 수영이나 호흡이나 걷기나 다 이제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안정되고 좋은 활동을 하는 것, 요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문제를 다스려야 되니까 통찰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이제 내 문제가 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불안을 보통 이제 직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직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남자들은 이 자기 불안의 내용이 뭐 내용이라고 하겠죠. 결국은 이제 뭐랄까 직장 있고 돈 못 벌고 가족한테 버림받고 병들어서 죽는 거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불안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허접하니까 회피합니다. 나 그런 거 없어. 난 뭐 그런 거 없어. 두 번째는 이제 그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거 때문에 이렇게 잘못했다. 세 번째는 비난합니다. 내가 저놈 때문에 뭐 때문에 비난을 합니다. 요 세 가지 회피, 변명, 비난하지 않고 그래 나한테 이런 불안이 있지. 요렇게 이제 직면하는 거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사와 직장에서 오늘 불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야,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금 구조조정 때 내가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럼 내 돈 못 벌고, 그럼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럼 이혼을 하고, 그럼 노숙을 하고, 그럼 병이 나고, 그래서 이 객사하는 거 아니야? 요런 상상만으로도 이제 이미 나는 막 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처를 입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메타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는 거는 사실은 이제 솔직함과 약간의 용기가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이제 통찰하는 건 뭐냐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최악 이런 식으로 가는 확률은 낮다. 이렇게 보면 내가 이 불안을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고 그 규모가 파악이 되면 내가 뭐라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불안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통 불안한 사람들이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쳐 있으니까 균형을 좀 잡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치울 수 있는가 생각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생각의 건강함을 복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실직을 하면 뭐 내 인생 끝나버릴 거야. 요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균형 잡힌 사고는 아니거든요. 설사 최악의 경우에 실직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자신한테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일했던 경력, 건강, 얼마간의 재산, 그리고 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 등등등등 해서 나의 네트워크 등등등등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결코 그렇게 뭐랄까 빈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뭐 좀 불안은 하지만 좀 불안하죠. 하지만 너무 불안해서 내가 패닉에 빠지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그런 근거가 이제 확인이 될 때는 불안감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는 이제 자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살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걸 내가 이미 많이 갖고 있었구나. 새삼스럽게 재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이제 이 어두운 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재구성과 추가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 아까 이야기한 뭐 경력, 관계, 재산, 뭐 중축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은 합리적으로 포기하고, 어떤 것은 좀 더 강화하고, 이제 예를 들면 소득에 따른 지출은 좀 더 줄이고,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더 늘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사람은 또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재구성한다. 이게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뭔가를 해줘야 스스로도 납득을 하는 것이죠. 아, 나는 나를 위해서 뭘 좀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는 세 번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끝내지 않으면 새 출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안 된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고 미련을 갖고 있으면 계속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을 이제 꼬이게 만드는 요소가 지속적으로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설사 일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삶이 멋있을 거야 라고 그렸던 그 그림이 깨지는 것이죠. 사실은 내 삶이 깨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건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야. 나 이제 끝났어. 근데 그 엄밀하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내가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그리던 그림이 어떻게 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전제가 뭐냐면 이 그림이 나야.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짧은 시간에 내가 그냥 뭐 이게 멋있을 것 같아. 뭐 요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진짜 인생이 뭔지는 사실 내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게 이제 네 번째 새 출발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진 것은 이미지일 뿐이고 내가 그린 그림일 뿐이고 내 삶은 당연히 계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네 가지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느끼는 안정감, 또 내가 느끼는 편안함, 이런 것은 불안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안은 어떻게 보면 고정값이죠. 그건 무조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지우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무덤을 떠올리면 됩니다. 무덤은 땅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 움직이니까 무덤 위의 평화.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을 움직이는 거고 움직인다는 건 변한다는 거고 변화에는 반드시 불안이 따라오게 마련이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불안과 동행하는 규칙을 정하고 오히려 불안을 레버리지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그걸 뭐 위대한 컴플렉스라고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수용하고 불안과 함께하는 법을 깨우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긴장이 자연히 내려가겠죠. 긴장은 이제 이완되고 긴장이 이완되면 숨이 다시 고르고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다시 굳었던 어깨도 풀리고 몸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음걸이도 경쾌해지고 걸음걸이가 경쾌해지면은 살만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불안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요소고 다만 우리가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